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선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배신은 얼마나 큰 배신이었나요? 저는 살면서 상상한 적도 없던 소름 끼치고 파렴치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깝게 살맛대고 살았던 전 남편이란 인간으로부터 말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를 떠올리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 소름이 다 돋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장사도 잘 되고 인지도도 나쁘지 않은 곳이죠. 사실 요리업계라는 곳 자체가 원래 여자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주방이란 곳이 워낙 텃세도 심하고 주방 내 서열도 엄격하죠. 거의 군대 못지않게요. 또 원체 힘쓰고 몸쓰는 일들이 많다 보니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고생이 많았던 지난날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주방장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보다 몇 살 아래의 여자 요리사인데 일본 유학 가서 정석대로 배워오고 차근차근 오래 코스 착착 밟아서 요리 실력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들어왔으니 그 직원을 주방장으로 임명하고 저는 보조 일을 하게 됐어요. 주방장이 있어줘야 제가 다른 가게 운영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잘된 일이었죠. 그리고 제 전 남편도 요리사였어요. 저희 가게에 일을 하던 직원이었죠. 처음엔 그냥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는데 이혼남인 남자가 딸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점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서로 조금씩 동료 이상의 감정을 싹 틔우기 시작했죠. 전 남편은 이혼한 전부인 대신 본인이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가끔 어린이집 마친 딸을 전 남편이 픽업해서 데리고 오거나 주말 때면 저희 가게에서 놀다 가곤 했었거든요. 애 아빠 파트가 많이 바쁜데 이탈할 수 없으면 제가 브레이크 타임 때 내가 같이 놀아주고 그림도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 딸이 저를 워낙 잘 따르기도 했고 또 저도 그 아이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 덕에 전 남편과도 가까워지게 됐었죠. 너무 고마워요, 지은 씨. 사실 직장에 이렇게 애 데리고 오는 거 그럼 안 되는 건데 제가 애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또 어디 맡길 데도 없고 해서 근데 저희 유나 많이 예뻐해주고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리고 유나가 절 너무 잘 따라주는데요, 뭐.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 서로 더 급격히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씩 더 진지한 관계가 되어갔죠. 사실 저도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과는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했었죠. 독하디 독한 전시모한테 잘못 걸려서 시집살이를 오지게 당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것만 문제였으면 이혼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첫 남편이 너무 행동 거지를 잘 못한 거죠. 오히려 전시모한테 가서는 화만 돋구고 저한테 와서는 저만 열받게 하고 아무튼 오지게 고생을 했다 보니 결혼이라면 질릴 대로 질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결혼이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일단 적어도 이 사람은 첫 번째 남편처럼 시집살이 문제로 고생할 일은 없겠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손위로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도 혼자 사는데 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그 남자도 혼자 애 키우면서 버거웠고 저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였어요. 보통은 재혼할 때 아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 남편의 딸이 참 예뻤고 그 아이도 절 잘 따랐으니 그 부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결혼을 해봐야만 알게 되는 문제들이란 게 있다는 걸요.
내가 한번 오지게 당해놓고도 또 내 발등을 찧었구나라는 걸 체감하게 된 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놓고 보니 이 남자에겐 시집살이 문제는 없지만 전처가 그만큼이나 큰 혹덩어리인 거예요. 아니, 네가 제정신이야? 딸도 있는 남자가 내 딸 데려가 놓고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재혼을 홀랑해버려?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는 엄마라고 부르게 하냐고? 당신이 제정신이야? 우리 딸이 얼마나 혼란을 느끼겠어. 재혼을 할 거면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지금 나랑 헤어진 지 2년도 안 됐어. 애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울 텐데 이게 애비가 돼서는 할 짓이야? 어떻게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나 속이고 결혼하니까 좋디? 나한테 아예 말도 안 할 작정이었지? 내가 안 알아봤으면 나 속이고 살 생각이라도 했던 거야 뭐야? 전처는 뻑하면 남편을 들들 볶아댔어요. 심지어는 가게까지 찾아와서 따져대는 통에 직원들 보기가 말이 아니었죠. 결국 참다 못한 남편과 전처, 그리고 제가 3자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도대체가 이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찾아와서 자격 운운하는 건데? 야, 솔직히 툭 터놓고 얘기해보자. 네가 자격 운운할 자격이나 돼? 너야말로 엄마 자격 없는 인간 아냐. 네가 우리 유나를 그렇게 아꼈다면 그딴 짓은 왜 했는데?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고 하고 다니는 행실 때문에 양육권도 뺏긴 건 너잖아. 네가 유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이었으면 그딴 짓을 했겠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 엄마 행세하려고 드는 거 네가 생각해도 우습지 않니? 양육권은 엄연히 나한테 있고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건 내 자유야. 그러니까 신경 꺼. 더 이상 네 일 아니니까. 웃기고 있네. 법이 엄마를 정해주니? 법이 천년을 갈라놓을 수가 있어? 양육권? 그래, 양육권은 네가 가져갔지. 근데 친권까지 뺏긴 건 아니거든?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나야. 친모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누가 누구더러 엄마 노릇인데? 저 들으라고 대놓고 말하기에 결국 듣고 있던 제가 한마디 해줬죠. 그래도 당시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둔 엄마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안정미 씨라고 했죠? 정미 씨 마음 이해는 해요. 본인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걱정도 되고 화도 나겠죠.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화내고 떼쓰고 우기는 거 지금 그냥 본인 화풀이로밖에 안 보여요. 이미 법적으로 영재 씨가 유나 키우도록 정해진 사안이고 정미 씨는 한 달에 한 번 이 사람이랑 같이 셋이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지금 그쪽이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유나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그리고 애가 혼란스러울까 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건 솔직히 그쪽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쪽이 계속 관여해서 유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겠냐고요. 애한테 혼란 주기 싫으면 여기서 정미 씨가 깔끔하게 빠져주면 될 일이에요. 뭐? 내가 엄마한테 빠지라고?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나더러 깔끔하게 빠지라 말아 운운하는 건데? 내가 엄마인데 내 새끼를 한 달에 한 번 본다고 지금? 그것도 이놈이랑 같이 있어야 보고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부부끼리 일인데 네가 뭔데 참견이 아까부터? 우리 부부라뇨. 이제 그쪽이 아니라 나랑 이 사람, 우리 둘이 부부죠. 유나를 한 달에 한 번 이 사람하고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건 그쪽 잘못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자격 있는 엄마였다면 계속 만나게 해줬을 거고 저도 엄마 자리 침범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이미 당신 손으로 자기 자격을 끊어낸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격 박탈을 만든 거라고요. 아니에요? 자꾸 애 핑계 대지 마세요. 유나는 아무 혼란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애도 말귀 다 알아듣고 무슨 상황인지도 다 이해하고 있다고요. 근데 당신이 자꾸 나타나서 이러면 유나는 더 혼란스러워져요. 내 말 알아들어요? 애한테 혼란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요. 나는 다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빠져요.
두 번 다시는 내 가게에 찾아와서 난동 부리지 말고 그때 나도 더는 안 봐줄 테니까 내 말 알아들어요? 그러자 전처는 부들부들거리면서도 다 맞는 말이라 반박할 말은 또 없었는지 빽 소리를 지르고는 나가버리더군요. 그쯤 하면 이제 알아들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은 이후 저를 미행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말대로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차를 박을 것처럼 가까이 붙어서 달리고 앞으로 달려들고 업무상 미팅이 있어 나가는데 통행 못하게 방해까지 해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애 가지고 장난질을 쳐대기까지 하는 거예요. 한날은 유치원에 애를 데리러 갔더니 애가 엄마 따라가고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 엄마는 저잖아요. 제가 이제 왔는데 무슨 애가 엄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유나 5세반 때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그 학부모님만 뵙고 넘겨드린 모양이에요. 제가 다 이런 상황을 공유했어야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전처는 자기 멋대로 저희 딸 유치원 수업 시간에 찾아와서는 이번엔 자기가 딸 보기로 했다면서 마음대로 애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제가 유치원에 갔더니 애가 안 보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여자 얼굴을 알기도 하고 유나도 엄마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겨준 거겠죠. 그 여자 아무 권리 없는 사람이에요. 양육권도 저희 남편이 갖고 있고 유나 엄마는 저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 여자가 오면 만나게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넘겨주는 건 더더욱 안 되고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유치원에도 신신당부를 했지만 남편의 전처는 다양한 수법으로 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남편을 찔러대는 것보단 저를 괴롭히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떠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몇 달을 전처에게 시달리고 나니까 진짜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나중엔 거의 반해골이 된 상태였어요. 식당 하는 사람이 굶고 다니냐고 얼굴이 그게 뭐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신 제발 당신 전 와이프 좀 어떻게 해봐. 도저히 정상이 아니야 그 인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혀? 나 진짜 딱 미쳐버릴 것 같아. 완전 돌아버릴 것 같다고. 알아, 미안해. 근데 솔직히 내가 뭘 어쩌겠어. 신고를 해. 뭐 정신병원에 쳐넣기라도 해.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우리 유나 엄마인데 친모니까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뭘 더 하겠어. 그럼 그냥 이대로 두고 보겠다고? 나 지금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가는 건 안 보여? 내가 한 번 더 얘긴 해볼게. 그놈의 얘기! 지금 이게 그냥 얘기해서 될 문제 같아? 당신은 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껴? 우리 애를 납치까지 해갔던 인간이야. 앞으로 무슨 짓을 더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다 유나한테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 사람이 유나 엄마야. 유나 엄마인데 유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하겠어? 그리고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잖아. 난 그 사람 전혀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당신은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핏줄끼리는 끌리는 게 있는 거야. 핏줄이 찾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 내가. 안 그래? 기가 딱 차더라고요. 뭐? 지금 너 말 다 했냐? 기가 막혀서. 내가 기껏 지금 네 딸 키워주고 지금까지 다 감내해준 게 있는데 중간에서 한다는 말이 뭐? 나는 네 전처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인데 너는 중간에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야? 내가 딸을 안 낳아봐서 모른다니. 그럼 내가 유나한테 해준 거 뭐가 되는데?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거야? 그놈의 핏줄은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핏줄도 안 섞인 나는 빠져 있어라. 하, 진짜 할 말이 없다. 야 이영재, 너 진짜 대단한 인간이다.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그래.
네 전 와이프 그 인간은 그러지만 나한텐 너랑 유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아온 건데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네 전처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네가 하는 꼴을 보니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놈한테 내가 내 시간, 내 정성 다 쏟고 있었네. 이쯤에서 갈라서자. 그게 차라리 유나한테도 낫겠다. 결국 저는 이혼을 통보했어요. 딸이 마음에 걸렸지만 딸 때문에 더 이상 제 삶을 망칠 순 없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희생하고 노력해봐야 전 진짜 엄마 취급도 못 받는 이 상황에선 더더욱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냐고 난리를 쳐댔고 공사 구분 못하고 가게에서까지 난리를 부리더군요. 결국 저는 이혼과 더불어 해고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적인 문제를 직장에 끌고 와서 난리 쳐대고 떼쓰고 업무 방해까지 해대는 남자를 어떻게 계속 우리 주방에 두겠어요? 그러자 적반하장 부당해고로 소송하겠다고 하대요. 그래, 해봐라. 나는 해고 사유 충분하니까 네 맘대로 해라 했죠. 부당해고 소송은 보나마나 그쪽 패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가게에서 난동 피워댄 게 한두 건이 아니었고 그걸 목격한 사람만 해도 수두룩했으니까요. 게다가 이혼 역시 전처 문제가 워낙 심각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탓에 순조롭게 진행이 됐죠. 사장님, 소송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속 일하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너무 피곤하시면 며칠 푹 쉬고 나오셔도 돼요. 제가 맡아서 가게 잘 보고 있을게요. 아니야, 하연 씨. 나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 오히려 생기가 돌아. 있지, 진짜 이렇게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까 이제서야 내가 눈을 뜬 기분이야. 솔직히 나 그렇게 생각했었다. 세상 남자 다 똑같지 않다. 어딘가에는 나를 사랑해줄 현명하고 좋은 남자가 있을 거다. 그래도 내 짝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진짜 얼마나 멍청한 환상이었는지 나는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더 나은 남자? 그런 게 이 땅에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야.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남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족속이야. 남자한테 쓸데없이 정성 쏟고 시간 쏟아봐야 남는 거 하나 없는 건데 말이지. 그래서 나 이제 일에 집중하려고. 이제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남자 따위에 눈 돌리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할 거야. 나 마음 먹었어. 하연 씨,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팍팍 밀어주고 자기 월급도 올려줄게. 우리 한번 우리 가게 더 열심히 키워보자. 이후 전 가게 일에 몰두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게를 좀 더 키우는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이혼 후 몇 년이 지나는 사이 저희 가게는 좀 더 입지를 다지게 됐고 어느덧 근처 대형 쇼핑몰 입점 계획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쇼핑몰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경쟁이 워낙 치열했죠. 그것 때문에 전략 짜고 메뉴도 수정하고 하느라 골머리를 앓았죠. 사실 일식이 워낙 흔한 업종이잖아요. 한국에서 한식, 중식만큼 식당이 많은 게 일식이고 특히 쇼핑몰 들어갈 만큼 깔끔한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쇼핑몰 측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업체가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 곳들이 몇 곳 더 있어서 결정이 좀 더 걸릴 거라는 답을 들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진상 고객들 대처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커졌어요. 요식업이라는 게 워낙 이 문제가 늘 골칫거리이긴 해요. 가게를 하다 보면 진상 고객이야 늘 있는 문제죠. 근데 부쩍 진상 고객들이 많아진 거예요.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런 손님도 많아지고 먹고 탈이 났다며 찾아온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근데 사실 머리카락이라는 게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 전부 다 머리 다 싹 말아놓고 위생모 쓰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클레임은 손님 머리카락일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또 이걸 갖고 걸고 넘어지면 워낙 문제가 커질 수 있어서 대충 돌려보내곤 했어요. 혹시나 이걸로 리뷰 테러라도 하면 더 스트레스니까. 그런데 이 무렵의 진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단체 예약석을 잡아놔서 테이블을 싹 비워놨는데 그 시간에 아예 노쇼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그날 하루 매출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화를 걸어보면 아예 잠수를 타버리고 이러는 진상들까지 있으니까 진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쇼핑몰 입점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점수가 되는 건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날이 갈수록 답답함만 커져갔죠. 전 이 스트레스 때문에 기가 빨려서 수액 맞으러 다니고 진이 쭉쭉 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5년 만에 전 남편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잘 있었지? 오랜만이다. 여긴 어쩐 일이야? 무슨 할 말 있어서 왔어?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잠깐 들러봤는데 여긴 그대로네. 전 남편은 추억에 잠긴 듯 가게를 둘러보더군요. 사실 한때는 정말 죽도록 싫어했고 미워했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참 지나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런 감정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는 전 남편에게 그러자고 들어오라고 했죠. 마감을 하고 다들 퇴근 후 주방장과 나만 남아있던 터라 주방장에겐 괜찮으니 먼저 퇴근하라고 보냈죠. 전 남편이 추억에 잠긴 듯 가게 안을 둘러보는 사이 주방장은 계속 나가지도 않고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할 말 있어? 의아해 묻는 제게 주방장은 살짝 속삭이며 말하더군요. 사장님 주의하세요. 저 자식한테 속지 마세요. 예전에 같이 일할 때부터 수상했어요. 그때도 솔직히 찜찜한 구석 많았는데 아무튼 분명 무슨 심보가 있어서 온 것 같으니 잘 살피세요. 아셨죠? 무슨 소리야. 아무튼 알겠어. 내가 알아서 잘할게. 얼른 퇴근해 하연 씨.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일단 조심히 가라고 주방장을 보냈죠. 그리고 전 남편과 저는 회 몇 점을 썰어놓고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 유나가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 그렇겠네. 유나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꼭 보고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네. 유나는 아직도 가끔 당신 얘기해. 당신 보고 싶어 하면서 이 식당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주방에서 같이 음식 만들면서 놀던 얘기, 카운터에서 당신이랑 스티커 붙이면서 놀았던 게 재밌었단 얘기. 그때가 재미있었는데 아빠, 그치, 그러더라고. 애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도 문득 이 식당이 그리워졌어.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와 본 거야. 우리 같이 일할 때 참 재밌었는데 당신도 나한테 참 잘해줬었고 우리 유나도 예뻐해줬고 그땐 왜 그 고마움을 몰랐는지. 뭐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 지나고 봐야 후회투성이인 게 인간이지 뭐. 저기 혹시 괜찮으면 우리 유나 한번 만나주면 안 될까? 그러고 보니 며칠 있으면 유나 생일이지. 가끔 생각나곤 했었는데 유나 생일이 크리스마스 근처잖아. 그래, 그러자. 나도 당신 생각은 안 나도 유나는 한 번씩 보고 싶었어. 근데 아이가 이제 커서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 그 또래 여자애들은 뭘 좋아하려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좀 미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옛 생각에 좀 잠겼죠. 사실 전처 그 미친 인간만 아니었어도 우린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당신 요리나 한번 해줄까? 당신 마감 마치고 집에 가서 겨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고 그럴 거 아니야, 예전처럼. 뭐 내가 볶음 우동 만들어줄까? 그래, 좋아. 한번 해봐. 볶음 우동은 당신이 참 잘하긴 했었어. 그럼 나만한 사람이 또 없지. 기다려. 내가 예전보다 더 기가 막히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그 남자가 만들어준 볶음 우동을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가 집에 가게 됐죠. 집에 들어왔더니 집엔 잘 들어갔냐? 오랜만에 만나 좋았다. 당신 여전히 멋지더라 하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술도 두어 잔 했겠다. 그 다정한 문자에 아주 살짝 마음이 흔들리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도
에이, 아니지. 이건 아주 오랜만에 만났으니 느끼는 감정이지. 다시 시작하거나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추억으로 묻어두자 하고 말았어요. 술 기운에 취해 숙면을 취했죠. 그런데 다음날 식당에 나갔더니 주방장이 절 다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본 게 있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에 사장님이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방장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CCTV였어요. 그게 뭐야? 아니, 냉장고 안에서 그런 게 왜 나와? 일단 한번 보세요. 사실 어제 실시간으로 화면을 확인하고 기겁을 했는데 그때 당장 전화하면 놈이 눈치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증거 훼손하면 소용없으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두려고 연락 안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CCTV에서 USB를 꺼내서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대체 뭔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전혀 이해가 안 돼 의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엔 전 남편의 얼굴이 잡혔고 글쎄 그놈이 우리 식재료에 뭔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뭘 뿌리고 있는 거야? 하연 씨, 이거 확대 좀 해볼 수 있어? 그러자 주방장이 그 부분을 확대해 보여줬고 놈이 뿌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살충제였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의 살충제였죠. 이제와 보니 그걸 계획적으로 미리 챙겨왔었나 보더군요. 냉장고 속에서 볶음 우동 재료를 꺼내더니 냉장고 곳곳에 그걸 뿌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미화된 추억에 잠겨서 방심을 하고 있던 사이 그놈은 우리 주방에 그딴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친 새끼가 남의 식당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영상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재료에 남아있는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에선 바로 놈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죠. 전 남편 놈은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겨대기 시작하더군요. 살충제라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지금 여기 뻔히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이영재 씨. 발뺌할 게 따로 있지. 아니, 형사님 아니에요. 이거요? 에이, 이거 통만 그런 거예요. 통만 살충제지 그냥 물이라니까요. 그냥 물 좀 준 거예요. 채소가 너무 시들시들해 보이기에 그냥 물 좀 뿌린 건데 이걸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며 발뺌을 하고 있어, 이 새끼가.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이미 증거는 충분하거든? 영상 자료도 남아있는 데다가 곧 성분 분석 결과도 나올 테고 어차피 너는 딱 걸린 거야. 경찰도 사태 파악을 하고는 은근슬쩍 놈에게 자수하는 게 형량 낮추는 길이라고 설득했고 결국 놈은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경쟁업체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식집이 어디 여기 한둘이에요? 이 동네 일식집이 몇십 개는 될 건데 그럼 그 업체들마다 다 이러고 다닐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가게에서 입점하려고 공들이고 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입점하려고 경쟁 중인 업체거든요. 알고 보니 쇼핑몰 측에서는 어느 업체가 후보에 있는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건 일절 안 알려주는데 전 남편 놈은 쇼핑몰 측 관계자들이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걸 몰래 따라가 들었다고 하더군요. 일식업체 중에서는 우리 업체랑 여기 두 군데가 최종적으로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경쟁 심리가 생겨서 그만. 계획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발적으로. 아니, 경쟁업체라고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쪽은 우발적으로 몸에 살충제 갖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식당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만. 저는 그동안 놈이 일식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놈은 이미 그런 부분까지 다 알고는 저희 식당을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찾아온 거였죠. 미안해, 지은 씨. 근데 나는 진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진짜야.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뭐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계획 세우고 그런 인간은 못 되잖아.
그냥 멍청하게 무식하게 들이박으면 들이박았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당신 가게는 솔직히 여기 안 들어가도 장사 잘 되잖아. 어차피 잘 나가는 거 다들 아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간당간당하단 말이야.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속으론 빚이 산더미야. 월세는 나가지, 인테리어 싹 하느라 대출도 왕창 들었지. 장사는 웬만큼 되는 편인데도 마진 남기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진짜 간절했어. 이 쇼핑몰 못 들어가면 앞으로 힘들어질지 모르는데 앞뒤 분간할 겨를이 있겠어? 나도 웬만하면 그런 일 안 해. 근데 오죽 힘들면 그랬겠냐고. 우리 와이프가 꼬셔도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됐는데. 지가 그런 짓 해놓고 넌 이제 네 와이프 핑계까지 대냐? 이 한심한 놈아? 아휴, 또 어디서 이런 놈한테 잘못 걸린 불쌍한 여자가 있는지. 그 여자도 불쌍하다. 어쩌다 너 같은 놈을 만났는지. 당신 몰랐어? 나 전처랑 다시 합친 건데. 그제야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네 싶더군요. 야, 니들 진짜 천생연분이다 그래? 그래, 그때 네 전처라는 인간이 나한테 했던 짓 생각해봐도 그럴만한데 이제 보니 아주 유유상종 부창부수 끼리끼리 그 자체네. 그래, 니들은 니들끼리 죽을 때까지 붙어 살아야겠다. 네가 어제 한 짓 좀 봐봐. 딱 그 나물에 그 밥이네. 니들끼리 아주 재결합 잘했다.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한 번만 선처해주면 안 될까? 지금 가뜩이나 빚도 많고 딱 미칠 지경인데 만약 이걸로 전과까지 생기면 우린 진짜 끝장이란 말이야. 나랑 우리 와이프가 미운 건 이해해. 우리 와이프가 당신한테 진짜 몹쓸 짓 많이 했었는데 나까지 이런 짓 저질러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싫으면 우리 유나, 그래, 우리 유나를 생각해서라도 봐주면 안 될까? 당신 그래도 우리 유나는 예뻐했었잖아. 그 애가 자기 아빠가 이런 짓 저지른 놈인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제 우리 유나도 다 커서 알 만큼 알 나이란 말이야. 애를 봐서라도 당신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직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당신이 선처만 해주겠다고 하면 이거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는데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와, 이게 이딴 짓을 저질러 놓고 감히 딸 핑계를 대기까지 하네? 야, 네 딸을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그런 짓을 해? 만약 모르고 이 식재료 그대로 손님상에 나갔으면 그거 잘못 먹은 손님이 어떻게 됐을 줄 누가 알아? 만약에 큰일이라도 났으면 그걸 대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잘못 먹고 큰일 나면 손님 중에 뭐 어린이는 없었을 것 같아?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해놓고 네 딸을 입에 올리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야, 넌 인간도 아니다. 네가 이딴 짓을 해놓고 나한테 유나 생일에 오라는 둥 그딴 말을 하다니 너는 진짜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형사님, 저 전혀 선처해줄 생각 없고요.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엄벌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완벽하게 살충제 성분이더라고요. 저는 그 결과에 더불어 전 남편이 이실직고할 때 녹음한 음성 파일, 그리고 CCTV 영상 등으로 전 남편과 그의 형 부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둘은 찾아와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이러다 진짜 끝장이야. 잠깐 눈이 돌아서 그런 짓까지 했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당신은 이혼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잖아. 가게도 더 잘 되고. 우리가 더 문제야. 우리는 진짜 딱 죽기 직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량 넓게 베푼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같이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두고두고 반성할게. 그러니까 부탁이야, 지은 씨. 그러자 놈의 전처, 아니 이제 현 아내죠. 그 아내도 전에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제게 무릎을 꿇고 빌어대기 시작했어요.
저기 사장님,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던 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다시 이 사람 되찾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쪽만 떨어져 나가면 이 남자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이 걸림돌인 거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괴롭힌 건 정말 죄송해요. 기가 막히네. 이봐요. 사과에도 때란 게 있는 거예요. 5년도 더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이 짓도 당신이 하라고 시킨 거라며. 그럼 뭐 지금 또 뭐 때문에 그랬는데? 당신은 그렇게 매번 마음에 안 들면 그딴 식으로 굴어서 해결해? 저 여자가 질투나고 걸리적거리면 따라붙어서 미행하고 괴롭히고 들이받아버리고, 저 가게가 마음에 안 들면 찾아가서 살충제 뿌려서 망하게 해버리고. 그래요. 솔직히 제가 자격지심이 컸어요. 어떻게 영재씨 이 사람 다시 내 걸로 만들고 우리 유나도 되찾고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싶어서 일 좀 제대로 해보려나 싶어서 보니까 또 한 번 당신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또 2년이야? 또 2년이 내 앞을 가로막아? 그런 생각에 갑자기 속에 열불이 확 나더라고요. 왜 매번 나한테 큰 걸림돌이 당신인가 싶고, 솔직히 혹시라도 당신이 입점하면 우리 남편이 그런 당신한테 다시 눈이 돌아갈까 봐 겁도 났어요. 이 남자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2번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우리 영재 씨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눈이 돌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 일도 지금 일도 다 사랑에 눈먼 여자의 잘못이라고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참나, 니들 뭐 지금 3류 드라마 찍니? 사랑? 으악, 토가 다 나올라 그러네. 아우씨. 야, 니들은 지금 그런 말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랑이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이 한 쌍의 바퀴벌레 같은 놈들아. 니들이 아무리 사정 해대도 나는 봐줄 생각 전혀 없어요. 다만 니들 딸이 불쌍하다. 어쩌다 이런 몹쓸 새끼들을 부모로 만났는지. 근데 니들 딸 핑계대면서 봐달라고 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유나한테도 니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게 오히려 나은 일일 거야. 안 그랬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못된 짓을 하면서 살려고. 안 그러니? 니들 딸을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서라도 니들은 콩밥 한번 제대로 먹고 나오는 게 낫다. 저는 둘을 끝까지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고 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게 됐어요.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제 생각보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액수가 훨씬 크더라고요. 단순히 영업방해죄에서 끝날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거의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청구했던 모양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을 때 발생했을 피해액, 손실된 재료값, 성분 분석을 기다리면서 경찰을 드나드느라 가게 문을 닫고 쉬어야 했던 것에 대한 피해액 등등을 모두 몰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사건을 담당해준 변호사가 매장에 설치된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필요하냐 물었더니 이 부부들의 행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첫 번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상 살충제 같은 건 굉장히 극단적인 방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방법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거든요. 아마 가진 방법들을 동원해보고 실패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죠. 아마 그 전에 여러 번의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에 CCTV를 보여주게 됐고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분석을 하게 됐죠. 원래 이렇게 클레임 거는 고객이 많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요 몇 달 부쩍 그런 손님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 화면에 잡힌 인물 중 하나가 변호사 눈에 띄었나 봐요. 이놈? 하니까 사무관도 그 손님을 의심스럽게 보더라고요.
이놈이 지금 무슨 문제 일으킨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뭐 했었던 건지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놈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영업정지까지 먹었었는데요. 그놈이 술을 주문했었거든요. 사케였나? 아무튼 술을 주문했는데 얼핏 보기에 전혀 10대처럼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봐도 좋게 20대 후반은 돼 보이는 얼굴이었죠. 저희가 무슨 포장마차나 이자카야도 아니고 저희 가게에 10대가 자기들끼리 올 일은 거의 없어요. 나름 가격대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심을 전혀 못했죠. 그래도 신분증은 의례적으로 한번 보여달라고는 했는데 신분증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직원한테 자기 군대 전역한 지 한참이다 하면서 무슨 복무 신조를 대고 총기 번호를 대고 하면서 어리게 보시니 감사하네요 막 이러니까 저희 직원도 별 의심 없이 술을 내줬던 거죠. 근데 글쎄 알고 보니까 그놈이 한국 나이로 18살의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의도적인 거였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나서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 10대다. 10대한테 술을 판매하냐?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난장을 부린 거죠. 그래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저희는 그 덕에 영업정지를 당했었죠. 무슨 이런 악질 청소년이 다 있나 그러고 말았었는데 근데 이거랑 이 사건이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건가요? 이놈이 그냥 혼자 이러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놈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푼돈에 눈이 멀어서 사주받고 그런 짓을 하는 어린 놈들. 그래서 변호사가 놈을 좀 조사를 해봤고 덜미를 잡아내고 말했죠. 10대로는 전혀 안 보이고 한참 더 들어 보이는 외모를 활용해서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 여러 차례 걸린 적도 있고 또 각종 나쁜 짓에 연루된 적이 있는데 그런 범죄를 아예 업으로 삼고 사주를 받아서 하고 다닌다는 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 놈을 연락해 찾게 됐고 놈에게 들어보니 한 여자가 자기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 건 하나 제대로 해주면 돈을 얼마 주겠다고 해서 한 거라고 하면서 그 의뢰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게 딱 듣자마자 전 남편 현부인 그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놈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기긴 했어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런 짓하고 불려와서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저도 나름 돈이 궁하니까 하는 짓이고요. 근데 저도 유독 이거 할 땐 좀 찜찜하긴 했어요. 보통은 그냥 경쟁 업체 가서 한동안 문 닫게 해줘라 이 정도로 가볍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그 인간 둘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특히 여자가 이 가게에 제대로 원한이 있는 눈치던데 아마 그런 짓 꾸민 사람이면 한두 건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제가 그런 인간들 보는 쪽으론 대충 감이 있어서 알거든요. 아마 파보면 더한 짓 많이 나올걸요? 놈의 말을 듣고 나니 비로소 뭔가 퍼즐이 끼워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 몇 달 부쩍 진상 고객들이 늘고 말도 안 되는 리뷰도 달리고 이랬었던 게 사실 다 그놈들의 공작이 아니었나 싶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경찰에 의뢰해 조사를 하게 됐고 CCTV 화면과 리뷰에 남아있는 IP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역시나 모두 놈들의 짓이 맞았더라고요. 경찰 IP 추적을 통해 연락이 가능해진 사람들에게 연락을 싹 돌리게 됐죠. 지금 허위 악질 리뷰와 영업 방해 때문에 조사 중이고 당신한테 정식으로 고소 절차가 들어갈 거다. 수사를 통해 이미 여러 사실들이 밝혀졌고 조사 받아라. 사실대로 밝히면 형을 낮출 수 있다. 그랬더니 다들 술술 불더라고요. 전부 놈들이 시킨 거라고. 그리고 그 리뷰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악질적인 리뷰들의 IP는 심지어 그 부부 둘의 것으로 떴죠. 결국 원래 진행하던 소송에 이 부분까지 더해져 놈들에겐 더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됐고 고도의 영업방해로 쇼핑몰 관계자들마저 혀를 내둘렀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들어가려고 했던 쇼핑몰에 결국 우리가 최종 입점을 하게 됐으니 아마 배 아파 대굴대굴 굴렀을 거예요, 그 인간들. 아무튼 그 일들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워낙 정신이 없이 어느 정도 일을 다 처리해놓고 나니까 문득 주방장한테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저희 주방장이 애초에 CCTV를 냉장고 속에 설치해 놓을 생각을 왜 한 건지가 궁금했죠.
아니, 전 남편 그놈이 와서 그런 짓을 할 줄 어떻게 알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부분을 예상한 건 당연히 아니었고 사실은 자꾸 식자재가 없어져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수혜까지 맞으러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런 일로까지 스트레스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CCTV 설치해두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뜻밖의 큰일을 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어쩌다 보니 전 남편 잡으면서 어부지리로 식자재 도둑까지 검거하게 됐었는데 식자재 도둑은 다름 아닌 우리 알바생이더라고요.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배가 고파 훔치게 됐다고 정말 죄송하다 하더군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우리 식당하고 남아도는 게 식재료들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말을 하고 가져가. 그리고 너 파트타임 때야 직원 식사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닐 때도 배고프면 와서 얼마든 먹어도 돼. 우리가 먹는 장사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식사 하나 못 챙겨서 해야 되겠어? 비록 전 남편과 또 그 남자와 수준이 꼭 맞는 여자. 그 둘 때문에 지난 몇 년을 참 질리도록 고생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교훈은 남네요. 사람은 어떻게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못되게 하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할수록 결국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런 게 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라는 생각이요. 사실 그동안 참 바쁘게 살아왔고 큰 자본 없이 시작해 여기까지 오느라 참 치열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이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을 겪은 통에 사실 지금까지는 제 문제밖에 못 보고 살아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이렇게 쇼핑몰 입점까지 이뤄내고 나니까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야겠다 싶어지네요. 가까이서는 이런 우리 알바생 같은 친구들부터 좀 더 멀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좀 챙기면서 더 열심히 나누면서 살아봐야지 다짐하게 된 경험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를 가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낭비가 되지 않는 몇십 분이었길 바랍니다.